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이재명 정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새 당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신임 국힘 당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선명성을 무기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41% 이상의 득표를 한 김문수 후보를 결선 투표 끝에 꺾고 당대표로 선출되는 이변, 사실상의 정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당대표 당선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현재 윤 대통령 등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인권 유린에 마음 아파하는 국힘 다수당원들, 또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동훈 세력에 대해 분노하는 다수당원들의 지지에 결정적으로 힘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동혁 대표 당선은 지난 6.3 대선 후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당시 쌍권으로 대표되는 당 지도부의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를 무산시킨 당원혁명에 이어 제2의 당원혁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신문방송 등 소위 올드미디어의 철저한 외면과 냉대 속에서도 장동혁 신임 대표가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선거전의 승리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국힘 당대표 결선 투표 결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로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 투표에서 50.27%, 표수로는 22만 302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장 대표는 결선 투표에서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보다 표수로는 2367표, 그리고 득표율로는 0.46%포인트 더 얻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재선인 장동혁 대표가 6.3 대선에서 당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꺾으면서 이변을 연출한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당선은 당원들의 지지가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습니다. 장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 5,401표, 득표율로는 52.88%를 득표해서 16만 5,189표, 득표율로는 47.12%를 얻은 김문수 전 장관을 2만 212표 차로 눌렀습니다. 득표율로는 약 5.7%포인트 정도 앞선 것입니다. 이 같은 당원 투표에서의 승리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졌지만은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2일 진행된 당대표 선거 본경선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본경선에서는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를 합쳐서 장동혁 후보가 15만 3,958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후보가 13만 1,785표, 조경태 후보가 7만 3,427표, 안철수 후보가 5만 8,669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1, 2위 득표자인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양자 결선 투표를 치러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결선 투표를 앞두고 한동훈이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장동혁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라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대거 선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이겼다는 점입니다. 가령 조경태 후보가 본경선에서 7만 표 이상이었고 또 안철수 후보가 5만 8천 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본경선에서 비록 2위였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거공학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정치공학이 먹히지 않고 장동혁 후보가 본경선에 이어서
결선 투표에서도 1위를 한 것은 그야말로 눈여겨볼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동훈 세력이 전폭적으로 반장동혁의 기치를 내걸고 김문수에게 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선에서 장동혁 후보가 이겼다는 것은 본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중 상당수가 결선 투표에서는 장동혁 후보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 지지자 중 상당수가 장동혁 후보로 돌아선 것은 김문수 후보가 결선 투표 직전 방송 토론회에서 한동훈과 전환길 중에 공천을 줘야 한다면 누구를 주겠는가라는 질문에 서슴없이 한동훈을 주겠다. 또 한동훈을 당선될 만한 곳에 공천하겠다. 그리고 한동훈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진 상당수 당원들의 마음이 김문수로부터 장동혁으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결선에서 당선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원내 107명이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찬탄파를 겨냥해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당론을 지속해서 어길 경우에는 출당이나 제명 등 강도 높은 징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찬탄파에 대한 결단인지를 기자들이 묻자 저는 찬탄파라고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부터 단일 대우에서 이탈하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 결단하겠다고 한 것이고 무슨 계파에 누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원내 단일 대우가 되지 않으면 밖의 우파 시민들과 연대가 불가능하다면서 원내 분란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깥의 우파 시민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107석인 국민의힘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에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원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가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돼야 하는지 한 목소리로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전환길 씨가 이른바 전대 연설회장 소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란을 유발한 사람, 즉 김건식을 말하죠. 소란을 유발한 사람에게 동등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나 정청래와의 만남 계획을 묻자 필요하다면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다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협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국민의 회초리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향후 당직 인선을 두고 실질적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하고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선준비 기획단을 발족하겠다면서 문제가 많은 당협은 정비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시점에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대 기간 중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원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1969년생이니까 올해 56세입니다. 고향은 충남 보령 출신입니다. 장 대표는 한때 소위 친한계 핵심으로 분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강력한 탄핵 반대파의 대표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 보령 출신으로 웅천중학교와 대천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7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전직했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대전, 인천,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국회 파견 판사로 국회와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재임 당시이던 지난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2020년 4.15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2022년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자 김태흠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남 보령 서천 보궐선거에서 도전해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 즉 충남 보령 서천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때 친한계로 분류됐습니다. 2023년 12월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자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뒤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때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친한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는 강력히 반대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한동훈과 갈라섰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 연쇄 사퇴로 이어졌고 한동훈도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탄핵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각종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 연설을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는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서 12.3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강경하고 선명한 색채를 보였습니다. 전대 출마 초기부터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는 강성 메시지를 내세웠고 같은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욱 원론적인 발언, 더욱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친한계 등 찬탄파들을 향해서는 내부 총질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당론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당을 나가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강경 메시지 전략으로 당원들의 마음 당심 공략에 성공해 당대표에 선출된 장동혁 신임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2366표 차로 따돌리고 국민의힘 신임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모든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장동혁 의원의 당대표 선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엄청난 정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유파 애국 시민들의 가슴을 오랜만에 확 뚫리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